안녕하세요. 혼쌤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 우리는 운동손상 예방과 처치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다양한 운동손상, 타박상, 찰과상, 골절, 염좌, 근육통 등의 원인과 종류, 예방법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았죠. 자, 우리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조심하고 주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준비운동과 정리운동을 철저히 하는 것, 이게 중요했었습니다. 자, 오늘은 사고 예방과 구급구조 시간입니다. 자, 교과서 페이지 101쪽 그리고 105쪽에서 112쪽 페이지를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야외 및 계절 스포츠 활동 시 안전사고의 종류, 원인, 예방대책 등을 이해하고 상황별 응급처치 및 구조의 올바른 절차와 방법을 실천할 수 있다. 자, 둘째, 스포츠 안전사고 발생 시 타인 및 공공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대처할 수 있다가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자, 다양한 스포츠 안전사고로부터 여러분들을 자신감 있게 또 의연하게 대처하는 침착함, 안전한 식을 갖추는 게 오늘의 바로 학습 목표입니다. 자, 그럼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응급처치 및 구조의 절차와 방법, 그리고 심폐소생술, CPR, 그리고 응급처치, 라이스 요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응급처치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응급처치란 예상하지 못했던 시간이나 장소에서 갑자기 발생한 외상이나 질환 등에 행하는 최소한의 치료입니다. 자, 따라서 상황별 응급처치 및 구조의 올바른 절차와 방법을 이해하고 바르게 시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5월 7일 뉴스 기사예요. 자, 아버지가 의식이 없자 초등학생 아들이 신고를 하고 소방관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심폐소생술을 실시 방법하는 것을 지도받아서 결국 아버지가 무사히 회복한 일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자, 이처럼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나뿐만 아니라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언제 어디서든 즉각적으로 알맞은 응급처치 그리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여러분들의 높은 안전의식과 안전 대처 능력이 요구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위급 상황에서 지켜야 할 3단계 요령입니다. 자, 교과서 페이지 105쪽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응급 활동의 순서를 3C라고 합니다. 자,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째로 우선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상황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환자 상태가 얼마나 위급한지, 내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자, 사고 발생 원인이 무엇인지, 자, 주변 환경은 어떠한지 등을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둘째로 신고 및 도움 요청을 합니다. 자, 큰 소리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주변에 있는 한 사람을 딱 지정해서 막연하게 말고 구체적으로 누구누구 어떤 옷을 입은 누구 신고 부탁합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부탁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자, 세 번째로는 돌보기 및 처치 보호입니다. 자, 함부로 이동하지 말고 그리고 담요, 체온 유지해주고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응급 상황에서 구조 요청 절차입니다. 첫 번째로 상황과 환자 상태 알리기, 위치 알리기, 어딘지 알아야겠죠. 그 다음에 주변에 위험 요소가 있다 알리기, 그 다음에 구조대와 연락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응급처치를 계속해서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양한 상황에서 응급처치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가 빠졌을 때는 빠진 이를 생리식염수나 주변에 생리식염수가 없다면 흰 우유에 담아서 근처에 빨리 치과에 가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식염수나 우유가 없을 때는 혀 밑에 보관하고 이동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눈을 다쳤을 때 최소 20분 이상 흐르는 물이나 생리식염수로 씻어내고 또한 억지로 이물질을 떼어내지 않고 최대한 빠르게 병원으로 가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물질이 목에 걸렸을 때입니다. 자, 목에 이물질이 걸려가지고 기도 등을 막았을 때 어떤 응급처치 방법을 사용해야 할까요? 자, 우리 한 번쯤은 들어봤을 하임리 요법입니다. 자, 복부 밀어내기라고도 하는데 환자 뒤에서 명치와 배꼽 사이를 껴안듯이 잡고 순간적으로 강하게 뒤쪽 그리고 살짝 위쪽으로 당겨 올려서 강한 압력을 주어 이물질이 나오게 하는 응급처치 방법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응급구조 방법 중에서 환자를 직접 의료기관으로 옮기는 경우 직접 이송해도 되는 상황이라면 편안한 자세를 유지하고 빠르게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119 신고 뒤 구급대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경우에는 지난 시간 운동손상 예방과 처치 시간에도 다룬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면은 추가 손상이 우려될 때, 어떤 생명에 위협하는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질병이나 이 손상의 원인을 알지 못할 때에는 119 신고 뒤 구급대가 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구급대원의 지도하에 어떤 응급처치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내용입니다. 심폐소생술, 즉 CPR이란 심장박동이 멈추고 숨을 쉬지 않는 사람에게 최소한의 산소와 혈액을 공급하여 생명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자, 교과서 페이지 10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자, 중간에 그래프 및 그림을 보면은 심장이 정지된 이후 4분에서 6분 정도부터 뇌 손상이 시작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따라서 심장이 정지되어 있은 상황이 오게 되면은 즉각적으로 응급처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자, 이를 통해서 인공적으로 공기를 불어넣고 가슴을 압박하여 산소가 포함된 혈액을 뇌로 보내주어서 심각한 뇌손상을 막아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심폐소생술, CPR의 순서를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의식 확인, 반응 및 호흡을 확인합니다. 자,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하면서 환자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서 의식, 반응, 호흡 등을 확인합니다. 자, 그리고 주변에 도움 및 119 신고를 요청합니다. 자, 환자의 반응이 없다면 즉시 큰 소리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또는 사람이 없다면 직접 119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주위에 자동 심장 충격기, AED가 있다면 요청을 합니다. 자, 이건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가슴 압박을 실시하면 됩니다. 자, 가슴 압박은 가슴 정 가운데 부분을 30회 압박을 실시하면 되는데, 팔꿈치를 곧게 뻗어서 어깨 힘이 압박하는 부분에 수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분당 100에서 120회 속도 정도로 실시하는데, 어느 정도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정도 속도로 5에서 6cm 깊이로 압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가슴 압박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세게 실시를 해야 되는데, 특히 어리거나 여학생의 경우 체중을 실어서 힘차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오른쪽에 위 사진처럼 팔을 쭉 펴서 수직으로 힘이 작용할 수 있게끔 실시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가슴 압박을 실시한 후에는 인공호흡을 2회 실시합니다. 자, 환자의 머리를 뒤로 젖히고 턱을 올려 기도를 확보하고, 엄지손가락과 검지로 환자의 코를 잡아막고 1초 동안 공기를 불어넣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30회 가슴 압박, 그리고 2회 인공호흡을 반복해서 실시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슴 압박 및 인공호흡을 실시하고 주변에 자동 심장 충격기가 있다면은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면 됩니다. 자, 우리 학교에는 1층 중앙현관, 그리고 체육관 입구, 보건실 등에 이 자동 심장 충격기가 있는데, 사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자동 심장 충격기 그 전원을 키면은 따로 음성 안내가 계속해서 나와서 그 순서에 맞춰서 사용을 하면 되긴 됩니다. 자, 패드를 붙이고 사용을 하고 즉시 다시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실시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응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해서 우리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 자, 교과서 페이지 106페이지를 보면은 그렇지 못한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 원인을 살펴보면 주변 사람들에 대한 인식, 그리고 불확실성, 그다음에 응급처치에 대한 두려움과 법적 책임에 대한 두려움 등이 그 원인입니다. 자, 이 중 두려움 그리고 불확실성이 있는데, 자, 밑에 보면은 선한 사마리안 법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 2항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자, 생명이 위급한 응급 환자에게 응급의료 종사자가 아닌 자가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어쩌고저쩌고 형사책임 및 민사책임을 지지 않거나 감면한다. 자, 다시 말해서 혹여나 응급처치를 하다가 잘못되어도 처벌을 받지 않으며 오히려 응급처치를 도덕적 차원에서 인간이 당연히 할 일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실생활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응급처치의 기본 원칙인 라이스 요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이스에서 R은 안정, 휴식입니다. 자, 휴식을 하여 상해 부위를 안정시키고, 자, 이를 통해 부상 악화를 방지하고 또한 재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냉각, 얼음찜질이에요. 자, 얼음찜질로서 혈관을 수축시켜서 출혈을 막고 통증을 줄이는 이러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C, compression, 압박은 탄력 붕대를 감아서 부상 부위의 이창을 방지하고 내부 출혈 및 붓기를 억제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E, elevation, 환부 높임 또는 거상, 올리는 거죠. 는 상해 부위를 높이 들어 올려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붓기를 가라앉히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대부분의 학교 체육 시간 또는 일상생활에서 다치는 염좌 또는 골절 등의 이러한 응급 상해는 라이스 요법을 지키면 더욱 회복을 빨리 할 수 있고 통증 또한 줄일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그렇다면 배운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는 환자 상태를 확인하고, 그렇죠, 119에 신고를 하고 또한 도움을 요청하고 주변에 돌보기 및 처치하기 차례로 대처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심폐소생술은 심장박동이 멈추고 숨을 쉬지 않는 사람에게 어떤 걸 실시하고 가슴 압박의 방법을 처치하는 거죠? 그렇죠. 인공호흡이었습니다. 자, 가슴 압박 30회, 인공호흡 2회를 실시하는 거였습니다. 자, 마지막. 자, 응급처치. 라이스는 안정, 냉각, 압박, 그리고 마지막. 그렇죠. 이 엘리베이션, 거상, 환부 높임 차례로 조치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응급처치의 의미와 절차, 그리고 다양한 상황에서의 응급처치 방법, 라이스 요법,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심폐소생술, CPR을 하는 방법을 숙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우리 지난 3차시 동안 배운 스포츠 유형별 안전, 운동 손상 예방과 처치, 사고 예방과 구급구조를 항상 면심하고 안전의식을 키우고 위기 대처 능력을 향상시켜서 언제나 건강하고 안전하게 체육활동 및 학교생활에 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 동작도전 스포츠의 이해 및 마루운동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수고했고 형성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세요.